일단 이 문조 털레위에 요새 최강추가 붙어가지고 문제 털레 최강추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에 애들이 붙인 멸칭인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민주 세력들을 대변하고 지켜온 사람들을 대신하는 이름이 거기에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나셨는데 사실 두 분 사이에는 지난번 검찰 개혁에 관련한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알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치공학적인 문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진영은 어차피 모두 바다에서 만나듯 강물이 모여서 만나듯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전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하나된 민주 세력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고요. 이어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 구성원들이 힘을 내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과 모두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진영 통합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추미애 장관이 사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셨다라고 한 폭로를 하면서 두 분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니냐 또는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당선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합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직전에 정청래 대표도 봉화마을 참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배제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진영의 사람을 포용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을 포용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원류이자 우리가 배출해냈던 자랑스러운 대통령 중에 하나, 또 물론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을 갖고 계신 점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권을 뺏겼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은 영원히 남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폐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 5년을 봉사하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이 다시 돌아와서 정치 세력을 구현하고 친문을 끌어들여 갖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려고 한다. 그따위 논리에 말이 안 되는 허구성을 깨트리는 화합의 모습을 추미애 도지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지금 흩어져 있는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도대나님이 종편부터 MBC까지 모든 시사 토론 채널에 김민석 쪽 패널만 부르고 정청래 죽이기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연임이 확정되는 거죠. 확정이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응원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민주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죽이기에 달겨들었다? 그러면은 확실한 민주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그 이재명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언론과 기레기들을 일방적으로 줄 세울 수 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그걸 갖다가 충격적이에요. 이재명이 해줬다라고 말하는 놈은 미친놈이고요. 맞아요. 왜냐면 어? 우리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때 우린 이재명을 다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자기 형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네. 예를 들면 뭐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뭐 오창석 씨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자리 받았다고 한 자리 받았잖아요. 하는데 다- 그걸 대통령이 줬다는 사람들이 총리. 있어요. 다 총리실 산하에 네, 있는 다 총리실 그런 사람입니다. 데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까지는 뭐 끊어야지. 끊을 건 끊어야죠. 네. 나중에. 아니, 그 나중에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쪽으로 끊어야지. 네. 어떡해. 거기다 팔짱 끼고 기념사진 찍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간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이재명 파리하고 있는 저 김민세 일당들은 저기 가서 스피커 팔고 있는 애들은 뭘 받았을까요? 뭔가 공식적으로 집을 사줬을까, 땅을 사줬을까, 그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공공기관에 비상근 이사직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비상근 이사직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뒤져갖고 한번 찾아볼까요? 왜 기자들은 그런 거 안 찾죠? 지금 사실은 안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김용남 거도 그 TV조선이 터뜨린 것도 엄청 옛날 거예요. 그냥 안 까고 있는 거예요. 이해운 것도 엄청 옛날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언제 저쪽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짐 쪽 애들이 꺼내놓은 것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 언론은.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레기들이나 국짐 쪽이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터뜨려봐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국정농단으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안 되려고 하면 김민석이 안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국정농단 세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뽑았는데 안 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 등에 붙어있는 저 쇠파리들, 피 빨아먹는 진드기들은요, 아무리 이재명이 열심히 달리고 날뛰어도 스스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떼줄 수 네. 있다. 그리고 그걸 떼줄 수 있는 권한이 이 유권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서라면 꿀이나 당근을 써야지. 이렇게 비겁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동료들한테 상처를 내고 혐오를 주는 이런 짓거리로 해갖고 그거를 반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화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주댕이를 털고 있는 놈들을 단죄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SNS 썼던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다. 그러니까 뭐 저쪽도 있겠지만 저쪽은 뭐 정부 알아서 하시고 이쪽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야권, 진보 야권 다 민주당이 끌어안으면 됩니다. 아니 김용남은 끌어안는데 조국은 못 끌어안는다는 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하는 놈들이지. 그게 반명이야 그 새끼들은. 아니, 조국 대표가 뭘 잘못했어요? 대부업을 했어요? 아니면은 농지 변경을 했어요? 보좌관 조인트를 네, 깠어. 그래요. 뭘 했어? 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물론 본인도 자기 당 추스리는 거 제대로 못하고 아니, 관리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 다 잘잘못 있잖아. 그럼 그러면 아니, 김민석은 뭐 없나? 김민석은 그래, 수준 다 있잖아. 빽빽하만 씨. 근데 우리가 에이씨. 공과 과를 이야기할 때 그 과가 과연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대부업하고 공지 변경하고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용납할 수 있어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대통령 뜻에 따라서 뭐 이현주나 김용남 품었어. 짜증나지. 근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에? 아니? 다음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제발 있는 좀 거야. 물어봐줘. 너 그 자리는 어떻게 갔는지도 좀 물어봐주고, 니네 맨날 얘기한 1인 1표제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으로 당대표 나온 건지,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봐 달라고. 한 명도 그런 걸 묻질 않으니까, 그런 답변을 아예 하질 않잖아. 그러니까 정부 인사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이쪽만 챙기면 또 저쪽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대통령 원래 그런 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다른 대통령들도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뭐 저기 김종필 껴안아가지고 갔잖아. 그렇게 내가 그 총리 했잖아. 사실. 그 사실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이기려면 그 정권을 가져오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그렇게 대통령 되고도 그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뭐 길일 수도 있다. 나는 그분의 그 생각은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은 오른쪽 가시고 민주당 왼쪽을 다 포함해서 가면 된다. 자, 정도영 님이 저는 이 사람 이름조차도 꺼내기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떠드냐라고 정도영 님이 댓글을 쓰셨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강미정.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내부 고발을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사람들. 오랫동안 갑자기. 지켜보고 응. 그 사람의 행동을 쭉 한참을 지켜본 다음에 지지하고 응원을 해야지 갑자기 이 사람이 갑툭 튀러 나와가지고 내가 검찰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와 응원해주면서 갑자기 공당의 대변인까지 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거 이해 못하겠어요. 막말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람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네. 튀어나오면 김규현 변호사 뭐 검찰 출신이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을 막 맹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무리 튀어보려고 해도 안 튀는 송 작가도 있는데 갑자기 튀신 분들 비결 잘 알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불러주니까. 자, 이런 와중에 총리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 이제 없어질 이 미친 조직들은 대통령이 분명히 그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복수안으로 끼워 넣어서 제출을 하고 찍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새 총리실에서는 없애진다 그랬어. 당으로 다 넘긴다 그랬어. 니들 뭐야? 이렇게 진짜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국무총리가 지금 있을 산하 수 있나? 기관이 네.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안 됩니다. 보안수사권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고 대가리 들이미는 35년 동지라고 하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직접 보안 수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보안 수사권 부여안 등 두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안 하겠어. 몇 번을 말해 안 한다고? 보안 수사 요구든 응? 최소의 보안 수사 안 한다고요. 이 새끼 보험을 하는 거야. 건강기능식을 파는 거야. 안 왜 이렇게 한다고요. 끈질겨? 더러워, 추잡스러워. 안 아니, 한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안 그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했잖아. 이거 당으로 넘길 거라고. 왜 이렇게 당권에 개입하려고 안달이나 있지? 검찰개혁 추진단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왜 이렇게 당권에 개입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 아니, 응? 대표도 아닌 총리가, 그것도 현직에 있는 총리가 왜 지방선거 당선자들 세미나나 리셉션에 가갖고 거기서 축사를 하고 자빠졌어요. 네가 선거운동 했습니까? 총리가 나가갖고 선거운동 했어요? 전라도 전북 쪽에 있는 당선자들 당신이 뽑아줬냐고. 당신 동네 지역구 방금 댓글에 올라오더만요. 익산에 나 여기 이사 왔다고 프레카드 걸었다고. 그게 정상이야? 너 뽑은 영등포 사는 나는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 새끼 우리 이 사무실 있는 여기 지역구예요 지금. 작가님 잘못했네. 잘못했어. 응? 작가님 잘못했네. 기껏 해갖고 뽑아줘 놨더니 총리 한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총리도 배출을 하고 총리 잘하고 와서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라고 했더니 익산을 간대 뜬금없이. 아니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영등포 고민들. 그리고 정성호가 반대한다? 정성호 반대해서 어떡할 건데? 법 만드는 사람입니까? 장관이에요. 입법은 당이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150 넘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쓰지 않는 이상. 법무장관은 있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그걸 선택적으로 집행을 하고, 조사해야 될 건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관봉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무런 문제 없다고 결국은 사건 종결해버렸대? 그러니까 이 그 장관이 뭐라고 한들 법 통과시키는 거는 당에서 하면 된다. 예. 뭐 쓸데없는 소리 필요가 없다. 예. 필요가 없습니다.